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나는 친절하게 대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상대방이 나를 슬슬 무시하기 시작하는 그 기분 말입니다. 처음엔 예의 바르게 행동하던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내 말을 끊고 무리한 부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고 심지어는 농담이라는 핑계로 비수를 꽂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만만해 보이나?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아무리 교양과 예절로 포장되어 있어도 그 밑바닥에는 본능적인 서열 탐색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야생의 정글과도 같아요. 맹수들은 사냥감을 고를 때 가장 약해 보이는 개체, 즉 만만한 녀석부터 타겟팅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무의식 중에 상대방을 스캔합니다. 저 사람이 내 영역을 침범해도 가만히 있을 사람인지 아니면 강력하게 반격할 사람인지를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만만해 보이는 신호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만만한 사람으로 만드는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투와 무심코 취하는 태도 속에 숨겨진 그 결정적인 단서들을 하나하나 해부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려라고 믿었던 행동들이 사실은 상대방에게 나를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허가증을 내준 꼴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확실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소개팅 혹은 껄끄러운 직장 상사와의 대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자마자 단 3초 만에 여러분의 서열을 결정짓습니다. 그 3초의 비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관계를 결정짓는 말투와 태도의 심리학,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건 바로 말투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의 말끝을 흐리거나 문장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그냥 같은 군더더기를 붙이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말투를 울타리치기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하는 말에 확신이 없어서 미리 퇴로를 열어두는 거죠.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자신이 없구나. 내가 이 사람 말을 좀 무시해도 되겠는데? 라고 말이죠.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길을 물어보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한 사람은 당당하게 다가와 실례합니다. 555 빌딩이 어디죠? 라고 묻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몸을 움츠리고 개미만한 목소리로 저기 죄송한데 바쁘시겠지만 혹시 시간 되시면 저 건물이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던 행인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더 권위를 느낄까요? 후자의 경우 여러분이 바쁘다면 아마 대충 대답하고 지나치거나 심지어는 무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말투 자체가 이미 상대방에게 내 시간을 뺏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며 나는 당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더 치명적인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문장의 끝을 올리는 업스피크 현상입니다. 평소문을 말하면서도 끝을 질문처럼 올리는 습관이죠. 제가 오늘 보고서를 다 끝냈거든요.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이런 말투는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확인을 구걸하는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군대나 아주 엄격한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장님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할 때 이거 오늘까지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말끝을 올리던가요? 아니죠. 이거 오늘까지 끝내세요. 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말투 하나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능과 자신감을 그대로 대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태도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어디를 보시나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힘들어서 자꾸 시선을 피하거나 발끝만 보고 있진 않나요? 시선 처리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의 척도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눈을 먼저 피하는 쪽이 항복을 의미하죠. 만약 여러분이 대화 내내 눈을 맞추지 못하고 시선을 이리저리 굴린다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여러분을 불안한 사람 혹은 언제든 제압 가능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리액션입니다. 상대방이 농담 한마디 했다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크게 웃거나
말끝마다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이며 맞아요, 맞아요를 연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비굴함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승인 욕구의 과잉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온몸으로 구애의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행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내가 조금만 잘해줘도 나를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 사람에게 공을 들일 필요가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내가 더 잘해주고 더 많이 반응해줄수록 상대방은 나를 더 낮게 평가한다는 사실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자기 할 말만 툭툭 던지는데도 왠지 모르게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리액션이 적절하고 절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라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반응하죠. 이건 내가 너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내가 너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말을 검토하고 있다는 권위의 표현인 셈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과는 분명 미덕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 깔끔하게 사과하는 건 용기 있는 행동이죠. 하지만 만만한 사람들은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도 사과를 합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길을 막고 있었나요? 죄송한데 이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정각에 도착했는데도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내뱉는 죄송합니다는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사과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일상적인 추임새처럼 사용하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항상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혹은 항상 미안해해야 할 만큼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 부딪혔을 때 죄송합니다 대신 실례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느낌이 확 다르지 않나요? 죄송합니다는 고개를 숙이는 느낌이지만 실례합니다는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나의 당당함을 유지하는 표현입니다. 이 작은 한 끗 차이가 여러분의 아우라를 결정짓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좀 잘 웃고 친절한 편인데 그럼 무뚝뚝하게 변해야 한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에 있습니다. 만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뻔하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넘어도 허허실실 웃을 것 같고 무리한 부탁을 해도 결국엔 들어줄 것 같다는 확신을 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편의점 사장님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매일같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는데 여러분이 매번 웃으면서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만 한다면 그 손님이 멈출까요? 절대 안 멈춥니다. 오히려 여기는 이래도 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느 날 단호한 표정으로 오늘 이후로 한 번만 더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나가세요. 라고 딱 잘라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님은 당황할 겁니다. 이 사람이 평소엔 참았지만 선을 넘으면 무서운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침묵과 정지의 힘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농담을 던졌을 때 같이 웃어주지 마세요. 그렇다고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2초간 상대방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 2초의 정적이 상대방에게는 이 시간처럼 느껴질 겁니다. 반응이 왜 이렇지? 내가 선을 넘었나? 라는 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그 짧은 침묵만으로도 여러분은 상대방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공간 점유입니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의 몸을 웅크립니다. 지하철에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어깨를 최대한 안으로 굽히고 카페에서도 테이블 끝에 겨우 가방만 올려두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낮은 지위의 신체 언어라고 부릅니다. 반면 권위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어깨를 펴고 플레잉을 의자 팔걸이에 척 걸치고 다리를 편안하게 벌리죠. 이건 나는 이 공간의 주인이며 여기서 안전함을 느낀다 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바로 자기 비하입니다. 간혹 분위기를 띄우려고 혹은 겸손해 보이려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분들이 있죠. 에이,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저 원래 좀 멍청하잖아요. 이런 농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농담으로 던진 그 말들을 사람들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만큼 그들도 여러분을 낮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염소는 타인이 나를 칭찬할 때 품격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굳이 내 단점을 들춰서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세상 어떤 누가 여러분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말투와 태도에서 속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만한 사람들은 말이 빠릅니다. 그리고 행동도 부산스럽죠? 왜일까요? 마음속에 빨리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줄 거야. 혹은 빨리 움직여서 상대방을 만족시켜야 해. 라는 조바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영화 속의 보스나 품격 있는 귀족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며 문장과 문장 사이에 충분한 쉼표를 둡니다. 여러분이 말을 천천히 하기 시작하면 주변 공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다음 단어에 집중하게 되고 여러분의 말에 무게감이 실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도 천천히 내뱉으면 엄청난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여유 있는 강자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소름 돋는 심리학적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착한 아이 증후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은 보통 거절을 못합니다. 거절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보다 적절히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심리학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매번 100점 만점을 주는 채점관보다 짜게 점수를 주다가 가끔 잘 주는 채점관에게 학생들은 더 큰 고마움을 느끼고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모든 것에 yes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yes는 가치를 상실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다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라는 인식이 박히는 순간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겁니다. 반면 단호하게 아니요, 그건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거절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내 삶의 경계선을 긋는 가장 신성한 행위죠. 그 경계선이 분명할 때 비로소 타인은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만만한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당장 인상 쓰고 다녀야 하나요? 당연히 아니죠. 무리하게 강한 척을 하는 것 또한 나는 사실 약하다는 것을 광고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말투에서 물음표를 빼보세요. 해도 될까요? 대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던지세요. 주도권을 쥐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과 대신 감사를 사용해보세요. 지각을 했을 때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굽실거리는 대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자리에 앉으세요.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할 때는 귀찮게 해드려 죄송해요 대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사과는 권위를 낮추지만 감사는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몸의 중심을 잡으세요. 대화할 때 몸을 상대방 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이지 마세요. 이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태도입니다. 등을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고 척추를 바로 세우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리액션을 조금 늦춰보세요. 상대방의 말이 끝나고 1초 뒤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만의 원칙을 선포하세요.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지금은 좀 곤란해서요 라는 애매한 말 대신 저는 주말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업무 연락은 받지 않습니다 라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세요. 사람들은 원칙이 있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원칙을 존중해주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이 조금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건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친절함과 배려가 진심으로 빛을 발하려면 그 밑바탕에는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단단한 자존감과 경계선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고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에 가지가 꺾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고 단단한 나무는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 그늘 아래서 사람들이 진정한 휴식을 취하게 만들죠.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되고 싶으신가요?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을 만만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귀하게 여기고 내 말투와 태도에 권위를 부여할 때 세상도 비로소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당당하게 시선을 맞추는 연습부터 말끝을 흐리지 않고 단호하게 맺는 연습까지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 자격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신호를 발견하셨나요? 혹시 내가 무의식 중에 내보내고 있었던 만만한 신호가 있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신호를 보내는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투가 힘을 얻고 여러분의 태도가 품격을 갖추는 그날까지 블랙박스 심리학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인간 마음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당당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식 스토리텔러 블랙박스 심리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